안녕하세요. 68세 신경과 전문의 김진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뇌와 신경계 질환, 특히 수면 장애와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는 도중에 자주 깨고 한밤중에 시계를 몇 번씩 확인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날이 며칠,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이어진다면 정말 괴롭고 불안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자는 내내 쫓기거나 떨어지거나 화장실을 못 찾고 헤매거나 도무지 끝이 없는 길을 걷는 그런 꿈을 반복해서 꾸시진 않나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깨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요즘 꿈을 많이 꿔서 그런가 더 피곤하네. 잠은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말 혹시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 계시죠? 예전에는 꿈이 많다는 걸 그냥 스트레스가 많거나 요즘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꿈이 많은 상태, 특히 특정한 유형의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을 렘 수면 과잉 상태, 그리고 뇌피로 누적 상태로 해석합니다. 즉, 몸은 자고 있는데 뇌는 계속 깨어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는 뜻이죠. 그만큼 뇌는 쉬지 못하고 결국 뇌의 노화,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 그리고 나아가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지금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꿈 때문에 오히려 잠드는 걸 무서워합니다. 어젯밤에도 그 꿈을 꿨어요. 자기가 무서워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단순히 꿈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는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 뇌가 쉬지 못하고 과로하고 있으며 회복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정보를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꿈을 자주 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면과 뇌피로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뇌를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꿈을 많이 꾸는 것이 뇌피로와 직결되는가? 그 핵심은 바로 렘 수면과 뇌의 활동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단순히 쿨쿨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는 두 가지 중요한 수면 단계를 번갈아가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렘 수면 NREM과 렘 수면 REM입니다. 비렘 수면은 뇌가 깊이 쉬는 단계, 렘 수면은 꿈을 꾸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렘 수면은 일정 정도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렘 수면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입니다. 즉, 꿈을 너무 많이 꾸게 되면 그건 곧 뇌가 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고 나면 피곤해요. 하룻밤에 꿈을 3개나 꿨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일하거나 싸우고 있었어요. 이런 증상은 대개 과도한 렘 수면의 신호입니다. 렘 수면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수면 환경의 질 저하, 불규칙한 생활 습관, 뇌의 피로 누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감정의 찌꺼기는 꿈을 통해 재생산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고스란히 꿈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되는 악몽 또는 기억에 남는 꿈입니다. 쫓기거나 떨어지거나 헤매거나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꿈을 자주 꾸는 분들은 단순히 잠의 질이 나쁜 게 아니라 뇌가 쉬지 못하고 감정 정보를 계속 과잉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수면센터에서는 이런 꿈을 자주 꾸는 환자들 중
70% 이상에서 만성적인 뇌 피로 소견을 발견했고 그중 상당수는 우울증, 기억장애, 인지 저하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 뇌과학 연구소에서는 렘 수면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진 실험군에서 뇌의 시냅스 활동이 줄어들고 장기 기억 저장 능력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했죠. 즉, 꿈을 많이 꾸는 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손상되거나 과로 상태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꿈이 반복되면 다시 숙면을 방해하고 숙면이 안 되면 뇌는 더 피곤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감정 통제력도 약해지고 무기력과 집중력 저하, 심하면 조기 치매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냥 꿈 좀 많이 꾸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많아졌다는 건 지금 내 뇌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대로 개입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면 장애와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원인을 찾아 생활 습관부터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그 해답은 이미 많은 환자들의 실천 사례 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환자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 후 뇌피로와 불면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생한 사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74세 김정자 씨입니다. 김정자 씨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계셨지만 몇 년 전부터 잠자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꿈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무렵이면 갑자기 잠에서 깼고 항상 비슷한 꿈을 반복해서 꾸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아이를 잃어버린 꿈을 꾸고선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자고 나면 더 피곤해서 그냥 잠드는 게 겁나요. 그분이 저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낮아져 있었고 렘 수면 비율이 35%를 넘을 정도로 과도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은 20%에서 25% 수준인데 말이죠. 김 씨는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잠들고 있었고 뇌는 밤새도록 걱정을 꿈으로 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뇌는 피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매일 밤 8시 이후 전자기기 사용 금지. 둘째, 수면 30분 전 따뜻한 캐모마일 차와 명상호흡. 셋째, 하루 한 줄 감사 일기 쓰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 씨는 꿈을 꾸는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어젯밤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뇌가 온전히 쉬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분은 69세 박노식 씨입니다. 박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잘 감추던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평온한 삶을 사는 듯 했지만 매일 잠들면 회사에서 혼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고백하셨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꿈에서 깨어나면 본인의 실수에 대한 자책감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는 겁니다. 잠을 자도 쉬는 느낌이 없고 아침이면 두통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박 씨에게는 감정 저장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즉, 자기 전 5분 일기 쓰기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 불쾌한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감정을 종이에 써내려가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박 씨는 이상하게 꿈의 내용이 흐릿해졌고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뇌가 감정을 정리하는 일을 꿈 대신 글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80세 오은자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 속에 계셨고 자기 전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꿈은 매일 남편이 떠나는 장면이었고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 잠드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씨의 경우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잠 속에서 다시 살아나 꿈으로 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 씨에게 자기 전 감정 일기 대신 감사 일기를 쓰도록 권했고, 감성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추천드렸습니다. 또한 초반엔 저용량 멜라토닌 보조제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오 씨는 남편 꿈을 안 꾼 밤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점차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낮에도 더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렘 수면, 반복되는 감정성 꿈, 아침의 피로감, 그리고 회복의 핵심은 바로 감정 정리, 전자기기 차단, 이완 루틴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바뀌자 뇌도 차츰 회복했고 꿈이 줄어들자 삶의 활기도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꿈을 덜 꾸고 아침에 덜 피곤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실제로 좋은 반응을 얻은 작지만 효과 큰 루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뇌는 갑자기 쉬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흥분된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를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수면 전 조용한 루틴 만들기입니다. 잠자기 전 1시간은 뇌를 진정시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꿈의 양과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건 전자기기와의 거리두기입니다. 핸드폰, TV, 태블릿, 밝은 조명까지 이 모든 것이 뇌를 흥분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뿐 아니라 뉴스, 채팅, 영상 같은 감정 자극 요소가 가득하죠. 따라서 저녁 8시 이후엔 화면을 끄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3일,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정리 루틴입니다. 하루를 살아오며 쌓인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뇌는 그 감정을 꿈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3문장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가장 속상했던 일 한 가지, 그에 대한 내 감정,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하고 싶은지. 이렇게 쓰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뇌는 이걸 통해 정보와 감정을 파일링하고 REM 수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완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몸은 자려고 해도 뇌는 자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4-6 호흡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길게 내쉬는 걸 5분간 반복하세요. 이 호흡 하나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서서히 느려지며 뇌파는 낮은 주파수로 떨어져 렘 수면 비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가 불필요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자기 전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같은 활동은 최소한 저녁 8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뇌에게 지금은 쉬는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낮잠 시간입니다. 낮잠은 렘 수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 기능을 할 수 있지만 30분을 넘기면 밤잠을 방해하고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밤잠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즉, 낮잠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시고 깊이 잠들지 않도록 누워서 자는 대신 의자에 기대어 조는 정도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꿈을 자주 꾸니까 수면제를 먹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면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렘 수면을 억제하긴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기고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루틴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전자기기 차단, 저녁 8시 이후 스크린은 끄시고, 감정 정리 일기, 하루의 감정을 3문장으로 정리. 이완 호흡 루틴,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5분. 30분 이내 낮잠, 오후 3시 이전. 무리한 수면제 의존은 금물, 필요시 전문가 상담. 이 5가지만 실천해도 꿈의 빈도가 줄고 렘 수면 비율이 정상화되며 뇌가 진짜로 쉬는 수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결국 핵심은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습관이 뇌를 바꾼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밤을 잘 자고 안 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밤 어떻게 잠자리에 드는지, 그 리듬이 일정하게 반복되는가, 바로 그 차이가 뇌의 피로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에서는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취침 기상을 실천한 그룹과 주말마다 뒤죽박죽 바뀌는 그룹의 뇌 기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한 그룹에서는 렘 수면의 비율이 정상 범위 20%에서 25%로 유지되었고, 아침의 뇌파 활성도 또한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면 패턴이 흔들린 그룹에서는 렘 수면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반대로 억제되면서 기억력, 집중력 저하가 더 뚜렷하게 관찰됐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뇌는 반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뇌에는 오늘도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메시지로 바뀝니다.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감정 조절, 의사결정 능력, 기억 저장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여파가 고스란히 다음 날의 삶의 질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렘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 속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외부 자극이 아니라 일관된 내부 리듬을 통해 뇌에게 지금은 쉴 시간이야 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루틴의 내용보다 반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 이걸 반복하다 보면 뇌는 어느 순간부터 이 시간에 이 행동을 하면 곧 휴식이 시작된다는 신경회로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 신경심리학 연구에서는 매일 같은 수면 전 루틴을 21일 동안 반복한 실험군이 렘 수면 시간의 비율이 줄고 비렘 수면이 증가해 깊은 수면이 회복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꿈이 많아진다는 건 렘 수면이 길어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뇌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깊은 수면이 늘어난다는 건 뇌가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또한 뇌 영상 연구에서는 수면 전 이완 루틴을 실천한 그룹에서 편도체와 해마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과활성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꿈의 빈도도 감소하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뇌의 회복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나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일주일만 해도 조금은 달라지고 3주가 지나면 뇌가 새로운 루틴을 인식하며 8주 이상 유지하면 렘 수면 패턴 자체가 바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21일은 믿고 해보세요. 그 사이 뇌는 분명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뇌는 빠르게 회복되진 않지만 분명히 회복되는 장기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 리듬을 지키고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뇌에게 휴식을 학습시키는 것,
그게 결국 불면과 꿈을 줄이고 치매와 감정 장애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주 꾸는 꿈과 불면증, 그리고 뇌피로에 대해 긴 시간 나누어 보셨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자고 나서 더 피곤하다. 꿈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다. 매번 똑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해서 꾸고 심지어 그 내용이 무섭거나 슬퍼서 잠드는 게 두렵기까지 하다. 예전에는 꿈이 많으면 오래 산다. 생각이 많아 그런 거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지금 뇌가 과로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렘 수면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건 뇌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감정과 정보가 머릿속에 쌓인 채로 정리되지 않아 하루하루 피로가 누적되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 우울감, 그리고 나아가 인지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올바른 습관을 통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루틴들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잠들기 전 전자기기 끄기, 조용한 조명 아래 따뜻한 차 한 잔, 하루를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3문장 일기, 천천히 호흡하며 이완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20분에서 30분 이내에 낮잠 조절. 이것들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뇌가 다시 자신의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어젯밤엔 꿈을 안 꿨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구나 하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꿈을 자주 꿔요. 저녁에 스마트폰을 끄느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오늘부터 루틴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도 당신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조용히 감정 일기를 쓰는 그 시간, 가볍게 숨을 쉬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그 루틴,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살리고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자신을 돌본 당신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김진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밤 되세요.